발생되기가 힘든 지상권입니다. 토지가 제외된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법정지상권에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매지를 보니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써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하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토지 수요자가 2012년도에 매매금액 6억 원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이후에 지상권이나 은행 근저당 설정은 모두 상환을 했겠죠. 이후에 2019년도 건물에 등기가 됩니다. 촉탁 등기. 가압류를 한 자가 건물을 준공이 난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다른 A 소유자로 가정해서 촉탁 등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 착공과 모든 부분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건물만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약 11억 원이에요. 몇 차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건물의 소유자는 땅의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료 지불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례 정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04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2024년도 9월 30일 10시에 입찰 예정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은 10억 5,800만 원입니다. 건은 근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으로 1층은 피로티 주차장과 창고고요.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221.46평입니다. 제2의 건물이라고 1억 2,938만 2천 원치가 있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건물 2층은 58.4평이고 3층은 58.4, 4층은 35.82평입니다. 2019년 3월 19일 날 촉탁 등기가 됐습니다. 채권 금액이 크지 않은데 2019년도에 가압류하면서 촉탁 등기가 되고 4년이 지나갑니다. 촉탁 등기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틀려요. 물건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법정지상권 성립은 쉽지 않아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는 것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동의가 안 됐다면 준공이 날 수도 없겠죠. 세입자는 없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미상 임차인이에요.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2층은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4가구를 질 수 있게 돼 있고요. 3층은 6가구를 짓게 돼 있고 4층은 2가구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층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1층 계단실과 창고가 제시의 건물이고 4층에 다락방이 있고 옥탑방에 계단실이 좀 있습니다. 그 제시의 건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경매에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건물 토지의 소유자는 틀리다. 채권이 있는 가압류권자가 건물을 촉탁 등기해서 경매 진행을 했고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잡은 사람은 3년 만에 근저당을 임의경매로 경매가 진행돼 있습니다. 토지가 약 100평인데 2012년도에 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허락 없이 건물이나 지상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토지 100평 위에 한 240평 1층, 2층, 3층, 4층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불법 건축물이지만은 10억 원의 감정이 나오는 건물도 허락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 지상권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자동 발생이라는 게 있고 토지 사용료라는 게 있고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발생은 뭐냐면은 법정 지상권은 별도의 계약 없이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토지 사용권은 뭐냐면은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의 철거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면적 240평 정도 되는 물건을 복잡하게 낙찰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러한 물건은 3차에 저가의 낙찰을 받아서 토지 사용료를 주더라도 운영을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2012년도니까 10년이 넘었죠. 6억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토지 가격이 최소 10억 원 나갑니다. 지상물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문제 때문에 토지 가격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는 감정한 금액 10억이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지료를
토지 소유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리니까 임대 놓기도 어렵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팔아라, 내가 매수할게,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2012년도에 6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억이 다 나간다고 하십시다. 30년 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일정한 부분에 지료만 받는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건물 소유자와 협상을 잘해서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건물 소유자한테 내가 살게, 서로 적정한 가격에 매매가 된다면은 경매로 받은 금액 이상으로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리스크가 큰 경매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된 거는 딴 뜻이 아니고, 이러한 협상 능력, 협상의 기술,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는지는 경매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많이 힘듭니다. 이 물건을 저가의 낙찰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던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서 하나의 일체된 물건으로 한달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물건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